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V국어 이번에 이제 형태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태소의 기본적인 것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형태소의 종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형태라는 것에 대해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형태소가 뭐야? 자, 형태소라는 것은요, 일단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개념들부터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음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음, 대표적으로 자음 모음, 기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운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음운이 모이면요,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음절은 발화의 최소 단위예요. 이 발화라는 게 뭐냐면 소리가 나는 소리 낼 수 있는 최소 단위라는 거예요. 자, 쉽게 이해하자면 음운만 가지고는 모든 음운이 다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역은 기역만 발음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가 발음하려면 함께 모음이 모여야 되거든요. 물론 모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음절을 이루기도 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모음을 성절음이라고 한다고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발화의 최소 단위입니다. 이 음절들이 아직 뜻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뜻을 갖게 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형태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음절들이 모여서 의미를 갖게 되면 형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그래서 형태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최소, 유의미 이렇게 5글자로 기억하면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소라는 것은 최소, 유의미 단위라고 했고요. 이 형태소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즉 의미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쪼개보면 돼요. 왜냐면 형태소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쪼개면 의미가 없어져. 그러면 그 직전까지가 바로 형태소인 겁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 하늘, 이건 더 이상 쪼갤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쪼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밤과 하늘로 쪼개죠. 근데 하늘은 쪼갤 수 있습니까? 하와 늘로 쪼갤 수 있나요? 자, 쪼개면 의미가 사라지죠. 그래서 하늘은 두 음절로 된 형태소입니다. 자, 각각 하나의 형태소고요. 자, 구름, 구와 름으로 쪼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단어를 형태소로 나눠봤는데요. 문장도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누냐면요. 밥, 을, 먹, 그리고 다 각각이요 형태소가 됩니다. 자, 선생님, 먹, 다 쪼개면은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죠. 자, 먹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eat라고 하는, 그치? 영어로 따지면 eat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ot은 과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라고 하는 이 형태소에는요, 문장을 종결시켜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각각 형태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돌다리를 밟고 물을 건넜다라고 하는 긴 문장도요, 여러분 이렇게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넜다 같은 경우는 건너었다의 준말이기 때문에 풀어서 건너었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돌다리를 밟고 물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예를 통해서 형태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태소는요, 자립성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립이라는 말과 의존이라는 말은 이미 아는 말일 거예요. 자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렇지, 홀로 쓰일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의존은요, 그렇지, 다른 말에 의존한다 이런 뜻일 겁니다. 자, 그래서 자립 형태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홀로 쓰이는 형태소고요. 의존 형태소는 다른 말에 붙어야만 쓰일 수 있는, 여러분, 붙는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붙어서 쓰이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위의 예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눠볼게요. 자, 일단 아까 돌다리를 밟고 물을 건넜다 우리 형태소를 나눠봤는데, 자, 돌이라고 하는 형태소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립일까요? 의존일까요? 네, 자립 형태소로 들어갑니다. 다리도 이 자립 형태소로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를은 어때요? 를은 자립이 아니겠죠. 어디입니까? 의존 형태소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돌다리라고 하는 체언에 붙어야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밥고의 밥은 어떨까요? 밥, 자립일까 의존일까? 네, 그렇습니다. 뒤에
고가 반드시 붙어야만 쓰이기 때문에 의존 형태수입니다. 고도 역시 밥이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형태수와 함께 붙어야만 쓰이기 때문에 의존 형태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물 어때요? 물. 자, 목마를 때 뭐라고 해요? 물 혼자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립 형태수. 을, 그렇죠. 의존 형태수입니다. 건너 어떨까요? 건너. 네, 건너도 의존 형태수고요. 엇도 혼자 쓰일 수 없으니까 의존 형태수. 마지막 다도 의존 형태소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 다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지금 여기 의존 형태소에 놓인 이 요소들을 를, 밥, 고, 을, 건너, 엇 다 혼자 쓰진 않잖아요. 하지만 돌, 다리, 물 혼자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자, 자립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고요. 또 의미에 따라서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눕니다. 실질 형태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의미를, 그치? 어휘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요.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녀석들을 말해요. 자, 선생님이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굳이 알려주자면, 이 실질 형태소 같은 경우는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형태소를 말합니다. 자, 우리 아까 앞서 봤던 돌다리를 밟고 물을 건넜다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돌 뭡니까? 실질일까요? 형식일까요? 아, 그치, 실질이겠죠. 그치? 어휘적인 의미 돌 스톤이지 않습니까? 실질 형태소로 가고요. 다리는 어떨까요? 그렇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르는 어떻습니까? 르는 어휘적인 의미를 갖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영어로 번역하기가 어렵죠. 르는 문법적인 기능을 합니다. 를. 그리고 밥은 어떨까요? 스텝이잖아, 스텝. 그쵸?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는 어때요? 고는 문법적인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럼 물은요? 물. 워터. 그쵸? 물. 실질 형태소고. 을. 네, 형식 형태소로 가야 되겠죠. 건너. 크로스잖아요, 크로스. 그쵸? 자, 건너는 실질 형태소로 가고요. 엇은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형식 형태소로 가고 다도 형식 형태소로 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이 형식 형태소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접, 조, 꼭 기억해주세요. 꼭 기억해서 머릿속에 접어서 넣어주세요. 접어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접사와 어미와 조사, 국어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형식 형태소에 들어갑니다. 아직 접사, 어미, 조사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일단 우선 접어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일단 여러분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았겠지만 자립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리고 의존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이를 가지고 있는 녀석 밑줄 가볼까요? 네, 이 밥과 건너입니다. 자, 이 밥과와 건너는요, 우리가 어간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동사나 형용사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죠. 이 어간은요, 자립성으로 따지면 형식 형태소인데요. 다시 선생님 잘못 썼네요. 자립성으로 따지면 의존 형태소인데요. 의미상으로 따지면 실질 형태소인 녀석입니다. 다른 것들은 자립 형태소이면 실질 형태소고요. 의존 형태소면 형식 형태소예요. 그런데 어간만큼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라는 거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풋사과와 풋사랑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요? 풋과 각각 사과와 사랑으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풋, 여러분 덜 익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다 알 겁니다. 그쵸? 풋사과 하면 덜 익은 사과, 풋사랑이라고 하면 풋풋한, 약간 아직 능숙하지 않은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풋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실질 형태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풋이라고 하는 것은 접사입니다. 접사. 이 접사는요, 이 풋 접사는요, 사실 얼마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형식 형태소로 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휘적인 의미가 얼마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어를 새롭게 만든다는 문법적인 기능이 더 크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
접사는 반드시 형식 형태소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조는 이 세 가지는 국어의 대표적인 형식 형태소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형태라고 하는 거 산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다를 일자에다가 모양 형자예요. 형태 형자입니다. 자, 이 형태라는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환경에서 모양이 달라지는 형태소들을 말해요. 자, 이 형태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는 사실 의문론적 이 형태예요. 의문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사과가 맛있다, 수박이 맛있다 해서 이 가와 이 있잖아요. 이것이 의문론적 이 형태입니다. 앞에 의문 환경이 사과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끝났고요. 그죠? 아로 끝났지 않습니까? 수박 같은 경우는 자음, 기역으로 끝났어요. 이것에 따라서 주격 조사가 이와 가로 형태를 달리한다는 거죠. 자, 그럼 형태론적 이 형태는 뭐냐? 앞에 단어 환경, 앞뒤 단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먹었다와 하였다 둘 다요. 과거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선어 말함이 어시 쓰였는데 앞에 하다라고 하는 어간을 갖는 경우에는 특이하게 어시 아닌 엿이 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해요. 하라고 하는 형태소 때문에 바뀌었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히리기 우구추 할 때 이히리기요. 이것도 보면은 같은 기능을 해요. 이 피동접사라고 부릅니다. 이 피동접사가요. 앞에 어떤 어간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앞에 어떤 어근이라고 표현할게요. 어근이 오느냐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볼게요. 자, 이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인데 아마 잘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별이 맑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세요. 자, 먼저 1번. 하늘에는 3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늘을 나눠볼까요? 하늘과 애로 나눌 수 있네. 자, 3개가 아니라 몇 개입니까? 2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자, 하늘에 별이 많다 해서 이는요, 조사입니다. 조사 같은 경우 이 녀석은 자립 형태소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의존 형태소에 있으면서 형식 형태소는 맞네요. 그렇죠? 자, 많다의 많은요,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의존 형태소입니다. 실질 형태소는 맞죠? 그죠? 이것들은 맞았습니다. 자, 하늘, 별, 만 이들의 공통점을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 모두 자립 형태소이다. 맞아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죠? 뭐가 자립 형태소가 아니야? 그렇지. 많다. 아까 말했지만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얘는 자립 형태소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5번이 정답일 것 같은데 별이 많다. 얘는 3개의 의존 형태소와 2개의 실질 형태소가 있다. 보겠습니다. 별, 이, 만, 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3개의 의존 형태소가 있나 볼게요. 이거 의존 형태소죠. 그리고 만 의존 형태소고요. 다도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쵸? 3개의 의존 형태소, 하나의 자립 형태소가 있네요. 그리고 2개의 실질 형태소가 있다. 별, 스타로 번역되죠? 실질 형태소네요. 이거 애매해. 번역이 안 됩니다. 많다, many. 그쵸? 영어로 번역됩니다. 실질 형태소. 다, 이거 번역되지 않죠. 그래서 2개의 실질 형태소가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했는데요. 아마 질문사항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간단한 기초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 혹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선생님에게 구두로 그리고 면대면으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